어떤 조직에 있든 이런 답답한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리더는 이게 최선이다 확신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딱 발표하는 순간 멤버들 반응이 싸늘한 거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이 오래된 딜레마를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대로 밀어붙여야 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는 멤버들이 전부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아마 모든 조직이 마주하는 근본적인 고민일 겁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5단계의 진단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사결정의 딜레마에서 시작해서 우리 그룹이 단단한지, 물렁한지, 또 규모의 법칙은 뭔지, 그리고 그룹에 보이지 않는 무게중심과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한 2개의 기둥까지.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갈등이 터지면 보통 뭐라고 하나요? 아, 소통이 부족했네 라거나 원칙대로 그냥 밀고 가 같은 뻔한 조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조언들이 대부분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바로 우리 그룹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과정을 싹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조직의 통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올바른 해법은 지금 우리 그룹의 성격이 어떤지, 규모는 어떤지, 내부 결속력은 어떤지 같은 현재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단 도구를 한번 꺼내볼까요? 우리 그룹이 과연 단단한 상태인지 아니면 물렁물렁한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 표현 되게 직설적이면서도 재밌지 않나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단단한 그룹은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강한 신뢰, 그러니까 일종의 뼈대가 생긴 조직이에요. 리더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힘이 있는 거죠. 반면에 물렁한 그룹은 이제 막 만들어졌거나 아직 신뢰라는 기반이 약해서 작은 결정 하나에도 조직 전체가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룹이 이 물렁물렁한 상태라고 진단된다면 멤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더십만 내세워서 밀어붙이는 순간 조직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어요. 일단 멈추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단 요소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규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간과하는데 그룹의 크기는 의사결정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변수거든요. 이 표가 보여주는 차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그룹에서는 리더 몇 명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에서는 리더가 새로운 방향을 선포하면 대다수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대 조직에서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전체에 닿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변화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이 심리적으로 분산되는 측면도 있죠. 이건 조직이 가진 일종의 물리법칙 같은 현실인 겁니다. 맞아요. 이건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대규모 조직의 역학,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수의 반대 목소리가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리더는 소수 의견의 중요성을 놓치고 회원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런 역학은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100명짜리 물렁한 조직을 2만 명짜리 단단한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걸까요? 그 핵심 동력은 바로 그룹의 무게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양계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먼지랑 파편들이 태양이라는 압도적인 중심을 향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뭉치면서 지금의 질서 정연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놀랍게도 그룹의 성장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조직에서 이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흩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두는 강력한 중력, 그게 바로 이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중력, 즉 이념이 강할수록 그룹은 안정성을 얻고
더 많은 사람과 자원을 끌어당기면서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보기나 했어라는 도전 정신. 이건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서 조직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돌진하게 만든 거대한 중력이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의 빈곤 퇴치 같은 순수한 사명감 역시 수많은 비영리 단체를 지탱하는 강력한 이념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룹의 중력입니다. 좋습니다. 이념이라는 강력한 중력이 핵심인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조직은 아직 그런 강력한 중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제 막 시작하는 대부분의 그룹들은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현실적인 해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 아직 태양과 같은 강력한 중력이 없다면 모든 결정은 반드시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명분, 즉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현실성, 즉 우리 역량으로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멤버들의 불만은 더 이상 반항이나 저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리더십의 결정에 왜를 설명하는 명분이 약하거나 어떻게를 보여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신호인 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직 중력이 약한 성장하는 단계의 그룹에서는 모든 결정이 이 두 기둥, 명분과 현실성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그 결정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우리의 왜는 충분히 강력한가?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는 정말 현실적인가? 만약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리더와 멤버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조직의 이념, 즉 단단한 중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이제 갈등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실패가 아닙니다. 제대로 마주하고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우리 조직의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만의 고유한 중력을 형성해가는 가장 건설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중력은 무엇인가요? 만약 요즘 들어 조직이 좀 삐걱거린다고 느낀다면 혹시 우리에게 강력한 명분과 냉철한 현실성, 이 두 기둥 중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